안녕하세요. 야매풀모입니다. 투어 오브 고 네 번째 시간 제어문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제어문이라고 함은 조건에 따라서 어떤 작동을 할지 분기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전에 공부했던 반복문과 제어문은 대부분 프로그램 언어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f문, 스위치문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은 특이한 데퍼라는 제어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if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어 오브 고에 있는 샘플 예제 코드를 동일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오브 고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작성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if문이죠. 형식을 잘 보시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포문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표현하는 부분은 포문과 마찬가지로 괄호가 없고요. 조건에 따른 내용을 표현하는 부분은 괄호로 묶여져 있죠. 동일하게 이 괄호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if문은 요 조건부의 결과가 true, 참이면은 요 안의 내용을 실행한다 라는 내용이죠. if문의 조건부 역시 포문의 조건부처럼 조건부 부분에 짧은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if 조건부에 이런 식으로 짧은 변수 선언 식을 이용해서 변수 선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실제로 비교를 하는 조건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if문 조건부에서 선언된 변수는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if문의 스코프 안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if문의 스코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범위를 넘어서 예를 들면 else xxs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요 if문 전체가 끝나는 이 else를 포함한 이 부분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지 않죠. 사용할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또는 else if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if문의 전체 else문까지 끝나는 전체의 if문 스코프 안에서는 이 지역 변수 선언된 조건부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문 if 이 조건이 아니면 if의 else if 요 조건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아니면 요것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비교 순서를 진행하게 되죠.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언어들도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무척 간단합니다. 기본 if문을 사용하는 형식 구조만 고의 특색이 있는 방식인 조건부에는 괄호가 없고 내용부에는 괄호가 필수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해 봤다면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습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if문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 내용을 순차적으로 검사할 수 있지만 조건 항목이 많다면 역시 스위치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죠. 스위치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고의 스위치문. 자, 고의 스위치문 역시 우리가 이전에 봤던 포문이나 if문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스위치문 역시 동일하게 조건부에 이런 형식으로 짧은 변수 선언 할 수 있고요. 요 조건부 그리고 요 케이스로 이 조건의 변수 케이스 비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OS와 정보가 같다면은 요 해당 정보를 실행하는 거죠. 해당 라인에. 그런데 약간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이 스위치를 보고 있으면은요. 자, 우리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실 겁니다. 이러면은 분명히 버그다라고 외치실 분들 있어요. 왜냐? 브레이크 문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썼죠. 네. 자, 고어 언어의 스위치에서는 브레이크 문이 자동 제공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케이스문에 걸리면은 요 케이스만 무조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짤 때는 스위치문에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다음 케이스문까지 실행되는 어떤 그런 작동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짜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다윈이나 리눅스가 걸리면 다 이거 이런 형식으로 짜기도 했었죠. 그런데 고에서는 브레이크 문이 기본 제공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쓸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고 언어의 케이스는 좀 특이한 게 복수의 내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에러가 안 나죠? 말 그대로 OS가 다윈이나 리눅스면 요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고의 스위치의 케이스문은 if else, else if가 작동을 하는 것처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문에 조건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상수 형태가 아닌 변화하는 프로그래밍 진행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런타임 중에 결정되는 값이라도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고 언어의 스위치는 굉장히 그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정해지지 않는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특정 함수에서 호출한 결과가 같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네, 지금은 펑션 f가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하면은 에러가 나지 않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매우 독특하죠. 그리고 이 케이스문에 조건문을 별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형식을 딱 보니까 그냥 if else 체인 쓰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고 언어에서는 이 구조를 딱 봤을 때는 연속되는 비교 제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if보다는 스위치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법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요. 물론 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프로그래밍을 고언어로 공부를 해보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문법의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조건 제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퍼문 살펴볼 건데요. 대퍼가 읽는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보는 녀석입니다. 이런 녀석인데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이 써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다면은 대퍼로 선언된 코드 문구는 해당 함수가 종료할 때까지 실행을 연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이 말만 들어서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사실 안 가요.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퍼는. 네. 분명히 월드가 먼저 실행을 넣는데 나중에 실행이 되죠. 네. 바로 이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 대퍼로 선언된 실행구가 있으면은 이 실행구는 이 함수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날 때 마지막에 실행해 준다 이겁니다. 무척 특이하죠. 자, 그러면은 이 대퍼가 연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되시나요? 마지막에 실행이 된다. 자,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역순으로 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원래는 0, 1, 2, 3, 4 이렇게 호출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9, 8, 7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후입 선출 순서로 실행이 된다. 반복적으로 이 녀석들이 있다라면요. 자, 그러면 이 대퍼라는 녀석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척 바로 번뜩 떠오르는 부분은 없었는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함수 초기에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함수가 종료되거나 모두 다 사용했을 때 필수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메모리에 할당을 했다가 이 함수가 끝날 때는 뭐 정리가 돼야 된다든지, 또는 파일을 열었다가 쓰고 나서 이 함수가 종료할 땐 그 파일을 필수로 닫아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코드 맥락상 봤을 때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일 오픈과 동시에 대퍼 파일 클로즈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뭐 빨먹을 일이 없겠죠.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대단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파일 오픈이다. 뭐 이런 걸 열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죠. F 대퍼 클로즈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냥 끝나도 얘가 마지막에 실행이 돼서 파일을 닫아줄 테니까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겠죠. 네. 이거를 뒤에서 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썼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은 쉽게 관리가 가능하겠다. 네. 뭐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STful API 같은 거를 만든다. 네트워크 API를 만들거나 뭐 아토믹한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락 같은 거를 거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용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데퍼라는 녀석을 처음 봐서 좀 더 고언어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롭고 재미있는 문법인 것 같아요. 오늘 고언어의 제어문, if문, 스위치문, 데퍼는 여기까지고요. 이 제어문 문법에서도 보이듯이 고언어가 문법을 무척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if문, 그러니까 단일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if문을 사용을 하고 연속되는 체인 조건 비교 같은 걸 할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해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코드를 정리할 때 필수적으로 뭐 정리해야 되는 그런 코드들을 사전에 정의해서 빼먹지 않도록 좀 간결하게 파일 핸들링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오픈과 클로즈가 같은 구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한눈에 들어오는 구간에 있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문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고언어가 문법적으로 목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좀 느껴지는 오늘 공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언어의 더욱 다양한 타입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터가 바로 있습니다. 포인터. 고언어에서도 포인터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C 언어를 처음 했을 때 이 포인터 때문에 대단히 큰 좌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사실 포인터는 굳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 굳이 사용을 해서 복잡도를 높이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다음 시간에는 고언어에서 포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기억도 되살려 보고서요. 요즘 언어는 포인터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언어들도 많죠.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포인터를 이해를 하려면은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알아야 이런 문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사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같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돌팔이 프로그래머 야매 풀머와 함께 고언어 계속 공부해보죠.